71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고 하실 적에 물론 전문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우리 일반 보통 서민들이 경매 물건에 관심들 많이 가지잖아요. 그죠? 예. 저도 이제 유튜브 상에 보니까 막 몇십억짜리 무슨 공장 경매, 저는 그런 데 관심도 없고요. 솔직히. 예. 또 이제 그런 물건은 저와는 별로 어떤 인연이 안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하고요, 경매 투자를 하는데 투자 물건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해요. 봐가지고. 제일 먼저 뭐 역세권이 딱 잡고요. 그 다음에 뭐 자금이 좀 되면 아파트, 좀 딸리면 어떡한다. 빌라, 오피스텔, 이런 쪽으로 하는 거. 근데 물건 찝어가지고 입찰표 작성해서 입찰 들어간다 해가지고요, 낙찰 받는다? 못 받아요. 낙찰 진짜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또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냐면은, 그냥 들어가세요, 그냥. 앞뒤 재지 마시고, 이게 기본적인 공부를 하신 상태에서 그냥 일반적인 물건 같은 경우는 낙찰 받기 어려워요. 어려운데, 일단은 일반적인 물건 같은 경우는 권리분석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역세권에 있다, 그 지역에 뭐 빌라가 있다 그러면 매매가하고 전세가 뭐 나름대로 조사하셔가지고 퉁 치고 들어가고, 어떤 분들은 빌라 같은 경우는 빌라 사는 순간에 집값이 떨어진다 이게. 진짜 부동산 모르는 사람이다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빌라 집값이 왜 떨어집니까 봐가지고. 물론 그래요. 요즘 뭐 뉴스에 보니까 뭐 깡통 주택 해가지고 특히 인천 미추홀구 쪽에 뭐 심각한 모양입니다. 깡통 주택 해가 뭐 세 사람이 막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참 안타깝죠 이게. 그런 지역 말고 빌라도 소재하는 지역에 따라서 틀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다 보면요, 이게 충분히 저는 가능하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뭐 한 방에 말이지 몇 억씩 이렇게 드실 생각하지 마시고, 빌라 조그마한 거 낙찰 받아가지고요, 이것저것 다 하고 뭐 한 500 뛰기, 1000 뛰기, 빌라 한 채 낙찰 받아가 세금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다 공제하고 한 돈 1000만 원 정도 떨어지면 제가 볼 때는 그거 괜찮아요, 봐가지고. 안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일이 따로 있고 세컨 잡을 해가지고 경매 생각하시다 보면 이거는 괜찮다니까. 그러다 보면 뭐다 이게 공부만 하실 것이 아니고요, 공부도 하시면서 경매 입찰도 들어가시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이게 답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원 경매하니까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물 나오잖아요. 봐가지고 뭐 분묘 포크레인 가지고 분묘를 까디 집어가 말이죠. 물론 그렇게 해서 돈 벌 수도 있겠죠. 또 공장 경매가지고 막 그냥 또 유치권자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사시미 칼 가지고 짱짱 칼 쏜다. 봐가지고 이건 완전히 뭐 중국 무협 소설 보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그런 거 보니까 법원 경매하면 어머야 그러잖아요. 사시미 칼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사시미 칼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경매 경제.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인 물건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게 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5월 6일 날 번개 모임 간단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면요, 그때 옛날에 제가 명도하면서 뭐 그런 경험했던 거 아주 옛날 이야기. 그거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봐가지고 그냥 막 하면 돼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71강 2부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후순위 이 보존 가등기네 있잖아요, 그죠? 후순위 보존 가등기. 이 지위. 뭐 당연히 후순위니까 당연히 아웃돼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A 저당권이 있고 B 보존 가등기고 C가 관계금 신청했다. 아웃돼. 근데 이것도 보니까 대법원 사건 결정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무슨 뭐 소위도 아니고 중위도 아니고 대위 변제. 우리는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서 항상 뭐 대위 변제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또 보니까 대위 변제 하니까 이거 딱 세트로 맞물리는 게 뭡니까? 경매 신청 누가 했노? 기억나시죠? 경매 신청권자를 확인하자.
후순위가 강제격리 신청했네? 그럼 예를 들면 A 저당권자의 설정 최고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더라. 그러면요. 낙찰되었다 손치더라도 어떡한다더라. 낙찰자가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짠 말소시켜버린다면 이 B 보증가등기가 X에서 어떻게 O로, 즉 낙찰자의 인수상으로 짜잔 이게 물론 또 이래야 했을 적에는 우리 지난 70강에서 공부한 것처럼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낙찰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소멸되는 보증가등기인데 이게 나중에 갑자기 인수되는 가등기로 떡하니 바뀐다. 그러면 이 가등기권자가 나중에 본등기해 버린다면 낙찰자 소유권을 상실해 버린다고. 내가 이런 경우 낙찰자한테 엄청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한다 하더라게 매각 불허가 신청이다. 이때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 되면 뭐 취소 신청이다. 그죠? 이렇게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70강에서 말씀드렸던 낙찰자에게 경매 절차상이 있어가지고 불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과연 낙찰자는 어떤 식으로 액션 움직여야 될 것인가. 그죠?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고요. 이게 또 이제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잠깐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해버리네. 요즘 보면 깜빡해요. 이상하게. 생각나면 또 좀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대법원 89마 778 결정 요지인데요. 이건 그겁니다. 이게 단지 건전한권 다음에 소유권 가등기 보존을 위한 가등기다 그러면 그러면 위 건전한권 소멸한다 이거죠. 이게 이제 민지법 91조 2항 보면 저당권은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위 가등기는 그보다도 선순위인 위 건전한권 설정 등기 대항할 수 없고 당연히 이 저당권보다도 가등기 되어 있다. 그러면 이 가등기 대항 못해요. 근데 제3자 경매 신청했는데 여기 죽여버리면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까 뭐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낮에도 보니까 우리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인데 한번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이분 현재 방송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살고 계시는 주택이 경매가 넘어왔더랍니다. 다가구 주택인데 아마 임차인이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낙찰 받았대요. 낙찰 받았는데 그 낙찰자가 그게 선순위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끌어안아 그 금액이 상당히 과다했던 모양입니다.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그냥 낙찰받았다 이거죠. 응? 근데 그 다가구 주택을 누가 경매 신청했느냐? 이렇게 임차인이 경매 신청했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자, 이 상태에서 저도 딱 그 말 듣고 나서 근데 저쪽 낙찰자가 연락이 왔더래요. 본인이 경매 신청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낙찰자 연락이 왔더래요. 그럼 연락이 와서 그 사람도 경매 취하 요청했죠. 경매 취하를 요청한다. 왜냐면요. 이분들이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게 나중에 이런 경험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어머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이따만큼 있어요.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 금액을 끌어안는다, 인수한다 그러면 내가 미치는 장사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더라. 손해를 보더라도 이번 판은 손해본다 그러면 손해보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이제 낮춰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 낙찰 받으신 분은 연락이 와가지고 낙찰자 이 사람이 어떻게 경매를 취하를 요청하고 있는데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시면 안 되는데 사람 일이 모르니까 혹시 만약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간과하시고, 그죠? 간과하시고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추가적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권리가 떡하니 있다더라 이랬어요. 과거에 저희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분 경매인데 낙찰 받고 나서 뭔가 잘못 받았어요. 근데 그걸 아마 S생명 화재보험, 우리나라에서 큰 화재보험 회사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강제경매 신청했어요. 근데 청구 금액이 상당히 작더라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그 S보험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당신들 청구한 금액 있잖아. 우리가 줄 테니까 봐가지고 경매 취하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성사가 잘 안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낙찰되었다 손치더라도 모든 내가 나한테 어떤 불리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요. 몸을 칠 때까지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의 말소 청구. 이게 이제 소위 제척기간 10년 그 내용입니다. 제척기간 10년 내용, 이거 내용인데요. 요거 지금 제가, 자, 보세요. 이것도 나름대로 좀 중요합니다.
사건 계획 매매 예약 체결 일자입니다. 이 79년도 8월 23일 날이에요. 그러면은 79년 8월 23일부터 10년이면요. 89년 8월 22일, 8월 23일 날 가등기는 이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죠? 이게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요. 매매 예약입니다. 매매 예약을 한마디로 체결하는 계약 체결하는 것처럼 그죠? 매매 예약 체결하는 따라서 두 번째 뭐냐면 매매 예약에 대해서 이게 완결시키는 거예요.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냥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나서 매매 예약 완결한다. 완결한다. 근데 이거는 보니까 이게 나와 있죠. 79년 8월 23일 날 매매 예약 체결에 의해서 동년 9월 7일 날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하였는데 나왔잖아요. 그죠? A가 가등기를 한 후에 여기는 제가 편의상 이분 A라 하죠. A입니다. A. 가등기를 한 후에 10년간 본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매매 예약 완결권은 매매 예약을 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즉 89년 8월 23일에 소멸하기에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요 내용을 보고 예를 들어 매매 예약 체결일이 79년 8월 23일이잖아요. 근데 이 물건이 언제 경매 나와서 1990년도 말이에요. 90년도 1월 1일에 경매 나왔다 그러면 1990년 1월 1일 기준에 보면 79년 8월 23일이면은 제척기간이 10년이지. 그러면 80년 8월 22일 그때 땡 끝나잖아. 와, 근데 80년 8월 22일 날에서 가등기 운명이 이제 12시 되면 끝나버린다. 근데 어이구야 90년도니까 야 10년이 더 지나버렸네. 야, 그럼 내 낙찰받고 나서 이 가등기에 대한 어떻게 제척 기간이 10년 경과했기 때문에 나와 있잖아요. 경과한 때 저기 때 소멸하기에 나와 있어요. 가등기에 의한 말소를 구할 수 있구나 해가지고 덜썩 들어와서 낙찰을 받았는데 보니까 이게 매매 예약 완결 있잖아. 완결 이게 보면 말이죠. 이게 제가 이것도 아마 다른 영상물에서 수차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요. 가등기가 설정되면요. 매매 예약 체결 일자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매매 예약을 체결한 날짜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잠깐만요. 요거 제가 조금 이따 등기부등본 실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우리 그전에 가등기 강의할 적에 제가 보여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매매 예약 체결 일자는 알 수 있는데 입찰할 당시에 순순히 가등기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매매 예약이 완결된 날짜는 우리가 알래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다 가지고 이분들이 79년 9월 7일 날에 가서 매매 예약에 가등기를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나서 만약에 80년 9월 7일 날 해가지고 이게 매매 예약 이때가 완결이 된다면요. 이때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80년 9월 7일 날 해가지고 매매 예약이 완결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매매 예약이 완결된 80년 9월 7일이라는 이 내용은 어디에 표시되느냐? 그러니까 가등기 설정 계약서에만 표시돼요. 가등기 설정 계약서. 근데 이런 실제 선순위에 가등기에 있는 물건이 경매가 나왔다 했을 적에 우리 제3자 입장에서는 말이죠. 이 가등기 설정 계약서를 볼 수 있습니까? 그 가등기 건자한테 가가지고 징징거리면 되겠지. 봐가지고. 맞죠? 그죠? 가등기 설정 계약서 보여주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말이죠. 그죠? 가등기 설정 계약서상에는 매매 예약 완결일자 표시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상 이게 표시가 안 돼 있다니까요. 가등기만 된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 일반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이 건 뭐다? 80년 9월 7일 날 해가지고 매매 예약 완결돼 버렸어요. 그죠? 매매 예약이 완결됐는데 보니까 어이구 이게 이제 90년 1월 89년도 8월 23일 날 가등기 말소되니까 이제 경매가 만약에 90년 1월 달에 경매가 진행됐다 그러면 이거 봐라 10년이 경과됐다 이거지. 10년이 경과되었네 해가지고 뭣도 모르고 덥석 물어버린다. 그랬을 적에 나중에 요 A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우리는 80년 9월 7일 날 매매 예약 완결을 했어. 따라서 당신 낙찰 받았어? 나중에 이 가등기가 본등기가 뿅 해버리면요.
본등기 순위는 언제 한 날, 이때로 매매야 가등기 한 날을 소급해버린다니까요. 소급하게 되면 낙찰자 입장에서 소유권을 상실해버린다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선순위에 가등기가 있다 했을 때 이 선순위 가등기가 명명백백하게 이게 담보 가등기가 아니다. 그러면 입찰 포기하는 것이죠. 굳이 명확하지도 않은 사실에 토대를 해가지고 그 입찰 들어가시랍니까? 입찰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싸움딱지랑 막 그냥 뭐 디리트 싸움 하시라고요? 아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건 보니까 이것도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인데요.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나와 이거 봐도 이것도 요즘 이것도 사건 번호 하나 적어 놓으시죠. 이게 2000다 26,425 판결 요지입니다. 보니까 이거 찬찬히 읽어봐 드릴게요. 매매의 일방 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 예약 완결에 의사 표시를 하여서 예약자의 상대방이니까 가등권자예요.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매매의 효력이다. 보십시오.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뭐다? 매매 예약에 의해서 소유권에 이제 실질로 등기는 안 했어요. 가등권자 앞으로 등기는 안 해서 본등기 안 했다 이게 안 했는데 매매 예약 완결자, 매매의 효력이 생기게 하는 권리 이게 뭡니까? 매매 예약의 완결권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완결권은 바로 일종의 뭐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서 그 기간을 약정한 때, 이건 뭐 아까 저 말씀 안 드렸지만 만약에 79년도에 매매 예약을 체결했는데 매매 예약 완결을 81년도 말이지 매매 예약을 완결한다 해가지고 이게 가등기 설정 계약서에 표시됐다면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는 그 기간에 이런 경우는요 81년도 뭐 1월 1일 날 해서 매매 예약 완결된다. 이때 등기 없이도 저기 가등기권자 앞으로 소유권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다면은 그때 이때로 해가지고 이제 매매 예약이 완결됐고 그 가등기에서 이게 예약 완결했다 해가지고요 반드시 등기해라. 그런 법은 없어요. 등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사건에 제가 그 가등기 설정할 적에 가등기 설명을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사건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인데 말이죠. 이 가등기는 말이죠. 26년 만에 본등기 해버렸어. 자, 26년입니다. 26년인데 여기 나오면 10년이죠. 10년. 우리는 단지 뭐다 이게 중간에 매매 예약 완결이라는 것 이 내용을 간과하고 매매 예약 체결일로부터 내가 입찰을 당시 기준 따져보니까 10년이 넘어버렸네. 야, 그러면 제척기간이 완성돼 버렸네. 와, 그러면 가등기는 죽여버려야겠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접근하셨다간 때로는 봐가지고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선순위에 가등기가 있는데 그 가등기가 제척기간이 10년이 지났다 해가지고 그걸 소송해가지고요 소송 절차상에서 이긴 사례도 있습니다. 이긴 사례도 있는데 이긴 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패소, 진 사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겼다, 그럼 좋은데, 만약에 졌다, 그러면요, 확률은 50%입니다. 50%이지만 이게 너무나도 위험한 게임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낙찰자인데 그 가등권자, 선순위 가등권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위씨, 너는 제측기간 10년 경과됐잖아. 따라서 가등기 말소해. 그런데 재판부에서, 아니야. 얘는 보니까 매매약 완결일자가 있잖아. 10년 이전에 자기네들 쌍방간에 서로 그 기간을 정했어. 그때로부터 어떤 소유권의 이전에 효력이 있는데 단지 이 사람 등기만 안 했을 따름이야. 등기는 가능해. 그러면 낙찰자는 엄맞나? 이렇게 받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약정이 없는 때 하니까 약정이 없다 그러면 이게 없다는 것은 매매 예약 완결일자가 언제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마도 가등기 설정 계약상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약정이 없는 때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예약이 성립한 때는 매매 예약 체결합니다. 한 때로부터 10년 안에 이를 행사해야 된대요. 행사하고 행사라는 것은 이 행사라는 의미가요 반드시 등기해라는 그건 아니죠. 뭐 바가 중간에 어떤 예약 완결을 해가지고 서로 쌍방간에 어떤 날짜를 조정한다든지 말이지.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보니까 소송에 의해 가지고요 나름대로 그 가등기 본등기한 그런 경우도 이제 있더라고요. 어쨌든 바가 10년 안에 그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지난 때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 기간의 경과로 인해서 소멸한다. 단지 우리는 이런 그 판결 내용을 보고 이게 10년이구나. 해가지고 이게 10년이 경과됐네. 그럼 죽여버려야겠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낙찰받았는데 안 죽어버리네. 안 죽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 낙찰자인 내가 가등기가 본등기함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상실해버렸다. 그죠? 상실했을 경우 또 낙찰자 입장에서는 몸부림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민법 578조에 의한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해가지고 첫 번째, 당해 경매 사건의 채무자, 소유자죠. 그죠? 한테, 자기가 낙찰받은 금액 돌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채무자가 이 민법 578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578조. 근데 채무자한테 돌리도 하니까 나 돈 없다 하면요. 자력이 없을 경우 두 번째, 본인이 낙찰 받았으니까 대금 납부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대금 납부했다면 배당기일 날 본인의 대금 납부한 금액 가지고 그 경매 사건의 채권자들이 순위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배당을 받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낙찰자는요, 그 사람한테, 야, 당신 배당 받은 거 빨리 다시 토해내. 왜?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대금 납부했는데, 저 가등기권자가 나중에 본등기 버렸네. 본등기가 내가 소유권 잃어버렸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배당 받아간 것은 부당이득이니까 빨리 토해내. 그랬을 때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 만약에 배당기일 날 배당 받아간 채권자다 그러면요, 낙찰자가 저한테 안정희 빨리 토해내. 그러면 왜? 토해낼 거 없다. 왜? 돈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랍니까? 배 째려고요. 배 째면 안 되지 봐가지고. 그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재직기간 10년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 믿고 그냥 입찰 들어가고 해서는 조금 제가 볼 때 위험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니까 2008 타경인데 이건 아마 그 전에 가등기 강의할 적에 여러분들한테 이 사건을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22,437호 강남구 압구정동입니다. 강남구 압구정동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2008 타경이네요. 2008 타경에 22,437호 강제경매 사건인데 전에 면적이 25.71평이니까 막 30한 3평형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2013년 같으면 10년 전이잖아요. 14억 5천. 지금은 아마 한 얼마 하겠습니까? 30억 더 하겠네요. 그죠? 30억, 40억 하겠다. 그러다 두두두두두두 해가 유찰되다가 어떻게 또 신모 씨라는 양반 단독으로 4억 1,650만 원에 낙찰 받았어요. 4억 1,650만 원에 낙찰을 받은 상태에서 또 밑으로 쭉 내려갈게요. 어머야! 그래서 이 양반 대금 납부를 안 해버렸어. 그럼 이분은 얼마? 3,800여만 원짜리 떡을 사대셨어요. 그러니까 대금 납부 안 하면은 최저 가격에 저감 없이 여기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차 되는 게 안 깎아요. 대금 납부 안 낙찰자가 있는 상태에서 대금 납부 안 한다면 재경매거든요. 재경매 할 적에는 전 경매 기일날 최저 가격이 그대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짜 보니 또 누가 매각하는 게 낙찰 받았어요. 3억 8,500만 원을 빡 썼습니다. 근데 어머야 또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몰라 또 대금 납부를 안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20%니까 3,800만 원에 20%는 얼마입니까? 7,600만 원. 와, 7,600만 원에 뚝 사먹었습니다. 이게 또 보니까 3,800만 원에 적립되어 있고 1억 원 이상의 이제 입찰 보증금이 적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상태에서 또 7차 해가지고 가격 저감 없이 그대로 내려왔다가 유찰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3억 해서 또 유찰되고 근데 2014년도 4월 달에 이모 씨라는 분이 이 이모 씨하고 틀립니다. 사람이. 근데 2억 4,327만 천 원에 17%에 낙찰 받고 나서 2014년도 6월 달에 대금 납부해버려 끝나버렸어요. 2014년도입니다. 지금으로 그건 10여 년 전이잖아요. 그죠? 이 사건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니까요. 이 사건이 말이죠. 14억짜리가 왜, 보세요. 14억짜리가 말이죠. 어떻게 2억 4,400 하니까, 14억 5천만 원짜리가, 14억 5천만 원짜리 어떻게 2억 4,327만 천 원에 17%에 이게 낙찰되느냐, 이거지. 이게 뭔가 다,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가등기 여기 딱 있잖아요. 96년, 그죠? 96년 가등기입니다. 인수인데, 여기 가등기 가처분이 이게 뭐냐, 이 최모 씨라는 양반이 이 가등기를 가짜니까, 가등기 가처분 말소하라 이거지. 그래? 근데 봐가지고 그 뒤에 또 보니까 전세권이 또 있어요. 이 사건에 있어서 말소 소멸 기준 권리는 어떤 거냐? 98년 5월 13일자 가압류 요게 말소 기준 권리란 말이죠. 이게.
소멸기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세권에서 1억 4천만 원 이것도 낙찰자 인수해야 돼요. 이분 보니까 변모씨인데 이분이 보니까 잠깐만 위에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위에 보면요. 여기 변모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배당 신청 안 해버렸어요. 배당 신청 안 했다더라. 그럼 그냥 일단 전세권에서 1억 4천만 원 인수한다는 거죠. 1억 4천만 원 인수한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전세권 설정 이후에 임대차 주택이니까 임대차 주인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또 대항력도 없잖아요. 그죠? 대항력 없어. 이게 우리가요 경매 정보지를 보시는데 대항력 없다 이렇게 나오시면 역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말을 자꾸 신경 씁니까? 그런데 일부러 막 신경 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신기해. 예. 그럼 여기서 보니까 일단 이렇게 보시죠. 보시면요. 이분이 낙찰받을 당시 2014년 4월 22일이죠. 날짜 기억하십시오. 2014년 4월 22일. 2014년 4월입니다. 2014년 4월이에요. 2014년 4월인데, 가등기가 언제 됐습니까? 이게 낙찰받은 시점이 2014년도 4월 달에 낙찰을 받았는데, 가등기가 96년 12월 달에 되는 거죠. 그러면 96년 12월부터 2014년 같으면 몇 년입니까? 2006년하고 2007, 8, 9, 10, 11, 12, 18년, 18년 돼, 18년. 어감이 좀 합니다만, 96년도 가등기 설정 이후에 이분이 낙찰 받은 게 어쨌든 10년 경과해 버렸잖아요. 그죠? 10년 경과했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 와가지고, 와, 제척기간 경과로 해가지고 이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거 만약에 이분이 정말로 이 가등기 말소 시킨다면 이분 또 떼돈 버는 거예요. 왜냐면 2억 4,300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여기다 1억 4천만 원 전세권 인수하는 거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해봐가지고 그건 얼마입니까? 3억 8천여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우와, 근데 이게 14억 5천만 원짜리잖아요. 14억 5천만 원짜리 3억 8천만 원에 자기가 가져간다면 엄청 많은 어떤 수익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건에서 가등기가 이 정보지를 잠깐만요 보니까 현대아파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입니다. 206동 111호입니다. 206동 111호 기억하시고요. 등기부등본 보여드릴게요. 206동 111호 206동 111호 206동 111호 206동 111호 206동 111호 요겁니다. 예, 위로 올라가다 보면요. 현대아파트 206동 111호죠. 6동 111호고, 요거 아마 제가 그때 발급 날짜도 올해 발급받았다고 그랬잖아요. 2014년도 4월 5일날. 예. 4월 5일 같으면 오늘이 4월 19일이잖아요. 그죠? 지금으로부터 2주 전에 이거 발급받았어요. 2014년 4월 5일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 가등기가 과연 어떻게 됐느냐 해가지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가등기가 보면요. 이거잖아요. 보세요. 이게 매매 예약 체결일자예요. 96년 12월 20날. 여기에 97년 12월 21일이죠. 그죠? 여기 매매 예약 완결. 매매 예약. 아마 가등기 설정 계약서상에 보면요. 이 날짜가 이제 97년 12월 21일이 매매 예약 완결일자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분이 본등기를 언제 했느냐. 2022년도 본등기 했다니까요. 그러면 96년도에 매매 예약 체결해가지고 97년도에 한 1년 후죠. 1년 후에 매매 예약이 완결되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22년도 6월 달에 본등기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96년에서 2022년이니까 이게 아마 26년일 겁니다. 26년 만에 본등기 해버렸거든요. 자, 그러면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 물건에 있어가지고 이게 이 가등기가 2번입니다. 순위번호 2번인데 이걸 2번을 기억하시고요. 요 낙찰 받으신 분이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것이 이겁니다. 이분이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강제경매로는 매각이죠. 이분이 낙찰 받으셨잖아요. 근데 어이구 이게 말소돼 버렸네. 이게 18번입니다. 순위번호 18번에 말소됐는데 말소 사유가 뭐냐 해가지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18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그러니까 2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그러니까 요건 그때 아마 제가 방송할 때 이 가처분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해가지고 에 의한 가처분.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이분에서 가등기권자 앞으로 소유권에 딱 넘어가니까 이 가등기권자 앞으로 소유권 넘어간 것을 없애고
나한테 다시 돌려줘라 라는 그런 의사표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22년 7월 25일이니까 작년에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이분 입장에서도 봐가지고 이제 소송을 제기하겠죠. 해가지고 나름대로 제척기간이 10년이 지났다. 그러면요, 가등기권자 입장에서 그래, 제척기간 10년 지났다 이거지. 그런데 있잖아, 나 1년 후에 매매예약 체결일로부터 1년 후에 매매예약 완기일자다. 그때라서 소유권이 나한테 이미 넘어왔는데 단지 내가 바빠가지고 등기만 못했을 따름이다. 내가 등기만 못했을 따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 이런 사실 내용 자체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인다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소유권을 상실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요, 잠깐만 이거를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2014년 5월 23일 날 일단 자기가 등기했거든요. 등기해가지고 했는데 소유권을 잃어버린 것이 2022년도 6월 달이니까 뭐 그동안 본인이 여기서 살았다 그러면요, 한 8년 정도 그냥 아주 싼 값에 거주를 한 그런 것으로, 만약 소유권을 나중에 상실한다면은 아주 싼 값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33평형에서 살았다라는 그런 위안감을 삼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자료로 넘어가면요, 여기 보시니까 10년 내, 이게 10년 내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나 막 그럼 단순하게 중간에 또 판결문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중간에 10년이다 그러면 매매 예약 완결일자가 10년 안에 완성되었으면은 비록 등기를 안 했다 손치더라도 나중에 한참 있다가 말이지 본등기를 할 수가 있다. 지금 이 건 같은 게 26년인데 지금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27년 만에 가등기가 본등기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가등기 매매 예약 체결일로부터 10년 경과하였다. 그럼 그런 가등기는 무조건 다 죽는다 그러면요, 과연 26년 만에 본등기하고 27년 만에 본등기하는 그런 이런 사례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제가 자꾸 말씀 안 드립니까? 1년에 우리가 수십 건 낙찰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이제 조금 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우리가 이제 수십 건, 수백 건 낙찰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선순위에 가등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말 그대로 주도 면밀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대법원 판결 내용에 의하면 10년이라는 제척 기간이 있기 때문에 10년, 내가 입찰할 당시 기준하니까 10년이라는 기간을 경과해 버렸네. 그럼 그 가등기는 완전히 무력화 시켜버릴 수 있겠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 짓지 말자 이거죠. 이 사건, 이건 제가 하나 또 이 경매 정보지를 잠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나 정보지상의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요거 보여드리는데 깜빡 버렸네요. 요거는 지금 현재 경매 당시에, 진행 당시에 등기부 등본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어떤 걸 이제 보여드릴 거냐면요, 매매 예약 체결일자는 나와 있는데 매매 예약 완결일자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잠깐만, 이게 맞나요? 압구정 돼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요, 화면 좀 크게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소유권 이전 가등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매매 예약입니다. 이게 96년 12월 20일 날 이때 매매 예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경매 진행될 당시에는 이 가등기권 본등기를 안 했거든요. 본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매매 예약 완기일자를 등기부 등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가등기권자 박모 씨한테 찾아가가지고 가등기 설정 계약서는 보여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 손치더라도 그 가등기권자가 보여주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벽에 부딪힐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점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일단 단순하게 선순위에 가등기 있다 이랬을 적에는 10년이 경과되었다, 제척 기간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또 하나 더 후순위에 어떤 가등기가 설정되었다 손치더라도 이 가등기가 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 앞선 권리를 없애버린다 이거죠.
뭐 대의변제가 됐든 뭐가 됐든 없애버린다. 이러하게 되면은 때로는 봐가지고 낙찰자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모레 4월 21일 날입니다. 4월 21일 날은요, 선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함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상실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 그 이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곤조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